안녕하십니까. 세부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컵의 초 추출, 즉 곡률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컨투어 이제 평활화 작업을 했는데 그 평활화 작업을 한 이유가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단계 평활화한 작업회 모양은 대충 이런 정도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평활화 작업회 모양은 이렇게 좀 굉장히 스무드하게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률 추출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RF, 이게 옛날에 밴드 패스 필터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F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하면은 곡률이 일정한 구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에 맞는 크기의 RF가 필요로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이렇게 삼각형의 한 변에, 즉 직선이죠. 직선에서 어떤 직선은 곡률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이런 데서도 보시면 이게 약간 좀 곡선이죠. 곡선에서도 너무 작게, 이게 곡선이 좀 큰 곡선인데 너무 작게 RF를 잡아서 빨간색처럼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 안에서는 거의 직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RF가 작은 데서는, 곡률이 큰 데에서는 이제 직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지름이 무한대의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데에서는 이제 곡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곡률이 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곡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곡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률이 작은 부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은 RF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큰 좀 더 큰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곡률, 즉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노란색처럼 표시된 좀 더 큰 곡률을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좀 곡률이 크죠. 이제 커브가 큰데 크다는 커브를 이제 곡률이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커브 크기에 해당되는 정도의 이제 RF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씌워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원 같은 거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원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RF 크기의 RF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 그만한 곡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 패턴 같은 데서는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그러한, 이 높은 주파수가 좀 많은 그런 패턴들이죠. 그런 패턴들은 전부 이렇게 이 빨간색 작은 크기의 RF에서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RF를 갖다 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변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데 큰 RF는 이제 작은 RF에서 잡아온 거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합쳐서 컨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에지점들을 RF로 대보면서 이제 연결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심플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플셀을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셀보다 조금 더 큰 RF1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게 잡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거의 직선이죠. 이제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직선으로 이제 그러니까 길이는 이제 모양은 직선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즉 방향만 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한식으로 요거는 방향이. 근데 이제 좀 더 큰 RF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합해 보면은 이제 방향이 하나로 이제 엮이면서 그 모양이 커베처, 즉 곡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러한 정도의 곡률은 이제 이제 황토 색깔로 표시된 요러한 RF에서 잡을 수가 있고요. 더 큰 RF, 더 큰 곡률, 즉 이건 밋밋하죠. 이런 밋밋한 거는 그만큼 더 큰,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된 더 큰 RF를 이용을 해야지만 이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거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제 아예 더 큰 걸로 이제 해야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밋밋하게 이제 돌아가는 커브에서 전체를 이 커브가 어떻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RF를 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밋밋하게 돌아가는 커브에서 이렇게 작은 뭐 사각형으로 잡은 것 같은 이렇게 작은 RF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심플셀에서 사각형으로 잡은 것 같은 거는 전부 직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 직선들이 나중에 합쳐져서 전체적인 어떤 밋밋한 커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RF가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쭉 이어가면서 이렇게 그 공률을 거기에 맞는 크기의 공률을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큰 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말했듯이 저주파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탁 변하고 그러는 거 이제 고주파로 모양에서의 고주파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이제 보여드린 예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커베처, 즉 공률을 추출한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별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지개색을 썼는데 가장 작은 크기의 RF가 이제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그 다음 좀 큰 RF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더 큰 RF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아주 뭐 더 큰 RF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보이지만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에는 이제 더 큰 RF.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다섯 개로 그렇게 이제 RF 크기를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이게 나온 거고, 빨간 거는 이제 거의 다 코너고 이제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공률을 이제 구한 걸 알 수 있는데, 뭐 이게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률이 이제 루프에서 한 바퀴가 다 돌죠. 그래서 공률을 다 더해보면 이거 다 루프인데 여기서 다 360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출된 공률을 가지고 이제 이게 패턴을 만듭니다. 뇌에서는 이제 V4에서 이 패턴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전에 이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그거를 각도라고 표시하면 0도에서부터 이제 180도를 거쳐서 360도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G까지 쭉 한 바퀴가 도는 동안 여기서 A는 이제는 여기 컨케이브는 이제 오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벡스는 볼록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A 지역에서는 이제 오목하게 들어갔고, 오목한 거의 그 정도, 이게 이 수평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오목한 정도가 좀 강한 거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볼록한 정도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A에서 이제 B로 가면은 이제 이게 B는 볼록하게 되죠. 그 다음에 C도 볼록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뭐 코너점이라기보다도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커브를 갖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면은 이거 뇌에서 하는 이제 표시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 모양에 대한 이제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회전이 되면은 이제 약간 이게 쉬프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조금 이제 여기 한 10도에서 20도 정도부터 A가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떨어져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제 회전각이 생기는, 즉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은 요만큼의 페이즈 차이가 있는 그런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크기가 큰 패턴인데, 크기가 큰 패턴이라고 해서 이 패턴이 뭐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크기 자체를 또 이제 표시를 하는 다른 이제 방법이 있겠죠. 뭐 디스턴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하나의 팩터를 둬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회전이 되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전은 이쪽으로 회전이 됐었는데 이건 이쪽으로 회전이 되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회전각만큼 쉬프트가 되는 이러한 패턴이 얻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물체의 모양에 대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뭘로 만드느냐? 공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세부에서 쓰는 이제 그 C 파라메타를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와 같은 그런 패턴 방법을, 뇌에서 쓰는 패턴 방법을 써도 되는 거고, 뭐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뭐 어디서 볼록하고 어디서 오목하고 이것만 따지면 이제 그 물체의 모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 파라에서 이제 쓰는 게 클래스, 컨투어, 커베처, 캐머러, 그다음에 코아디니트, 클락와이즈, 컨트레스트, 칼라, 이렇게 8개를 가지고 C 파라메타를 쓴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곡률 구간, 즉 곡률 하나의 이제 구간을 알파벳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알파벳들을 전부 이어놓은 거를 이제 실러블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실러블들을 또 이어놓은 거를 하나의 워드라고 한다. 우리 세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그때 다시 이전 강의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실러블이나 이제 알파벳이나 이것이 컨투어하고 커베처, 즉 알파벳은 컨투어하고 커베처 2개만 있으면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실러블로 오면은 이게 음절이죠. 음절로 오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이제 그 컨비네이션이 되는,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코아디니트, 즉 그 좌표하고 클락와이즈,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왼쪽으로 돌아가느냐, 이거를 표시하는 4가지가 이제 팩터가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18하면은 이제 그 워드에 이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실러블 아이디를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패턴은 다양한 쪽클래스로 기술낼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쉐입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그 클로스드 컨투어, 즉 하나의 그 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진 패곡선이 있어야지만 면이 형성이 되고, 면이 있어야지만 이제 물체의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알파벳만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헤어라인밖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면이 됐을 때에는 이제 그 표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그 기준축을 먼저 이제 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준축을 또 여기서 이제 이 패곡선을 구성하는 알파벳들, 여기서는 이제 연두색하고 여기서 노란색이죠. 그래서 그것들 2개의 임의의 알파벳 2개를 구해서 거기 중점에서부터 그 다른 알파벳 중점까지 가는, 여기서는 여기 중점에서 여기 중점까지 왔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축을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이 축을 이렇게 이 알파벳하고 여기 이제 빨간 코너 알파벳하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면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차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지가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사기 때문에 이걸 쪽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탐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축에 대해서 언제든지 어떤 거라도 다 구할 수 있을 게, 그렇게 클래스를 작성을 해 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색 과정을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탐색은 이제 이런 모양의 이제 하고 이런 모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2개의 모양을 구한 거죠. 근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2개의 똑같은, 녹색의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도 같고,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녹색의 알파벳을 이제 눈에 띄었는데, 그 녹색의 알파벳서부터 이 패턴이냐를 이제 살펴나가는 과정을 이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색 SN이라는 이 녹색의 알파벳을 딱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SN1이 이제 눈에 띄게 되죠. 요게 먼저 띈 게요. 그래서 요게 먼저 띄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제 요게 먼저 그 다음에 눈에 띈 거를 찾아가는 이제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요게 눈에 띌 수도 있고, 여기가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를
또 이제 주위에 있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다 맞춰보다 보면 아 이거 이런 패턴이구나. 그래서 이게 아 결국적으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패스하고 이렇게 쭉 가는 패스로 해서 결국 이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패스하고 이렇게 가는 패스하고 해서 쭉 찾아가는,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하나하나 이제 짝을 맞춰가면서 아 이거는 이러한 모양이야라고 이제 이제 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라우팅을 한다고 이렇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곡률이라는 거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러한 옛날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작업을 다 하기 위해서 곡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곡률을 구하고 그 곡률에 따라서 모양 패턴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모양 그 곡률을 알파벳으로 넣고 패턴을 만들었을 때 그 패턴 가지고 있는 패턴과 들어온 입력을 이런 식으로 비교 검토를 해가면서 아 이게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모양을 이게 이 모양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바로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인식이 완료된 거죠. 이 모양이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아 이런 모양이 내 눈앞에 있구나라는 식으로 인식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모양이 내 눈앞에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해가는 과정. 즉 이런 모양을 해당하는 뉴런이 파이어링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 이 모양이 이 모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식 과정이에요. 그래서 곡률 추출의 예를 보시면 이제 맨날 하는 이제 칼라로프를 보시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예로 몇 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색깔별로, RF가 색깔별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무지개 색깔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이 제일 큰 RF고 빨간색이 이제 가장 작은 RF고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구조, 이러한 그 구 모양인데, 구 모양에서의 이제 일부분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디안트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알라의 털하고 이제 여기 눈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다 여기들이 다 에지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다 그리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다 겹치기 때문에, 이 루프로 해서 세그먼트별로 다 겹치기 때문에 이게 겹쳐서 전체를 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 겹치는 부분들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몇 개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이제 퍼레이드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 모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게 사람 얼굴이죠. 여기 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합쳐주면은 이제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고, 요게 이제 그 냄비에서 이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좀 곡률이 좀 이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녹색은 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빠르죠. 이제 그 꺾이는 게 빠르고, 노란색은 좀 더 빠르고, 여기서 이렇게 팍팍 꺾이죠. 근데 파란색은 좀 천천히 밋밋하게 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곡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패턴인데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헤어라인에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헤어라인에서는 이렇게 코너마다 겹치는 부분마다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녹색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사실 이게 무지무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미지도 확대해서 보인 거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를 이제 뭐 화면에 얼마만큼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스케일이 커졌다 이제 작아졌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헤어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좀 멀리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픽셀와이즈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표시가 돼서 하나의 곡률 부분으로 표시가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또 이제 다시 인식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거를 직선으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이죠. 원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진짜
하나의 전체가 같은 곡률이라고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원 자체도 곡률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지죠. 정확하게 완전히 동그란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위쪽에 수평하고 수직 부분에서는 직선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바둑판 같은 격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는 직선으로 나오죠. 회색의 직선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을 정리를 해보면, 곡률은 이제 컨투어 평화나 작업 후에 이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곡률 추출은 밴드패스 필터 작용을 하는 RF를 이용하는데, 곡률이 일정한 구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에 맞는 극의 RF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무지개 색깔의 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출된 곡률을 기준 삼아 패턴을 만드는데, 패턴은 각도별로 곡률을 기술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뇌에서 전에 아까 V4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투어를 돌아가면서 길이의 100분율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투어를 쭉 한 바퀴를 돌면서 길이를 100%, 전체 길이를 100%로 잡고 거기서 얼만큼 길이가 돌아갔냐에 따라서 거기서 그 각도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브에서처럼 기준축을 이용해 절대적 위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걸로 써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브에서는 이제 절대적 위치로 기술하는 방법을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꼭 이것만 쓴다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게 이제 메인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률 및 길이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좌표, 그 위치 좌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몇 도, 왼쪽으로 몇 도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쭉 계속 축적돼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쪽 클래스도 만들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 다양한 쪽 클래스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는 어떤 위치에 어떤 곡률부터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뇌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탐색이 가능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브 36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브 37은 이제 그 서브젝티브 컨투어 중에서 이제 그 서브젝티브 컨투어라는 거를 다 이제 패턴이 없으면은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사실은 이론적으로 구한다는 거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직선하고 원 같은 거는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단한 정도를 이제 구해야 하는 고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